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 단원 제목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인데 내용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인 법칙, 하나는 코사인 법칙, 나머지 하나는 넓이가 되겠어요. 넓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는 한번 보겠어. 근데 뭐 그거는 중요도가 떨어지고 내신을 위해서는 공식을 좀 암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얘기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각각에 대해서 포인트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까지 짚었어요. 그래서 기본형, 변형, 각각의 이미지, 그리고 언제 사용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길 바라요. 지난 시간에 주된 주제는 코사인 법칙 변형의 유형으로서 분수식이었어요. 그래서 문자의 개수, 그다음에 식의 개수. 그래서 고1 수학하 유리 함수 단원에서 배웠던 유리식 계산 유형이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은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강력히 예상이 되고 내신을 위해서 정리한 것이다 가 되겠어요. 오늘은 요 유형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요 유형이 뭐니? 안 나오니?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지금 말 끊지 마시고 정석 피세요. 163페이지. 어, 19번, 11-19번 풀어보세요. 11-19번 풀어보세요. 보겠어요?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각의 이등분선 길이를 구하라 라는 유형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수능에는 나오기 힘들어. 요 방법이,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다른 목적으로 등장할 수는 있어도 각의 이등분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로 등장이 힘들고, 따라서 내신을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하나는 각이 주어진 경우, 하나는 각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이때 각이란 각의 이등분선의 길이에서 저 각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런 상태이고, 각 A를 2등분하는데 각 A가 120도라고 주어졌다. 따라서 이게 60도, 이게 60도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걸 구하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자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문자를 놓을 수 있으면 이과, 그렇지 않으면 문과.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 프리 패턴은 뭐냐면 넓이를 이용한다. 넓이가 같다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큰 삼각형은 작은 두 삼각형 넓이의 합과 같다. 큰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그 다음에 사인 120도는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리는 두 변과 사이각이면 코사인 법칙 또는 삼각형의 넓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도 x라고 놓으면 두 변과 사이각 이런 입장이 되거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사인 60도 더하기 2분의 1 이 3 x 사인 60도다. 근데 지금 이거 두 개 합치면 180도, 두 개는 서로 보각 관계죠. 사인 값이 같으니까 그냥 이거는 형식적으로 줬고 약분하고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어렵게 풀 수도 있어, 얘를. 뭐냐면 두 변과, 말로만 하겠어요? 두 변과 사이각이잖아. 방금 얘기했듯이 이럴 경우 두 가지 방향이고 나머지 한 가지 방향이 코사인 법칙이거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길이에서 성질이라는 게 있죠.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뭐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역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해서 코사인 법칙을 다시 사용을 하게 되면 x에 대한 방정식이 되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계산이 얘보다는 복잡할 것이다. 뭐 그런 거죠.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다양하게 생각할 가치가 없는 유형이에요. 내신을 위해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를 패턴화 시켜 놓으세요. 한 문제 더 보자. 센 비세요. 122페이지. 846번 푸세요. 846번. 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각의 이등분선하면 그냥 대충 그렸어요. 대충 그린 거가 티가 나잖아. 그지? 뭐가 안 이상한데 뭐 이러면 안 돼. 더 길.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의 이등분하면은 그냥 지조 있게 이거밖에 모르잖아. 이것도 이것은 이것도 이것이다. 정말 지조 있게 씨발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이게 지금 뭐지? 3으로 나누면 4대 5죠. 합하면 9죠. 그래서 이게 나누면 2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였어? 4였냐? 4대 5. 4니까 8이죠. 8. 그러면 이거는 10이다. 합쳐서 그 유명한 18이 되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 이 얘기는 아까도 했었잖아. 사실 이제 이 문제도 이렇게만 그냥 패턴화시켜 알아라는 게 뭐 이렇게 뭔가 뭐 응용력 있거나 뭐 이런 유형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했지만 지금 똑같은 거지. 뭐 60도고 나발이고 가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하면 좀 저 문제잖아.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각을 지금 무시하고. 그래서 그냥 사실상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내신을 위해서 딱딱딱 풀자. 이게 좀 더 빠르니까. 그래서 그 풀이를 패턴화 시키기 위해서 제목, 그러니까 경우를 이렇게 쓸데없는 경우를 나눈 거지. 사실 완전히 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비수학적이야. 똑같은 건데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건 뭐 똑같잖아. 그죠? 이제 이거를 넓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배각 공식이라고 하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수학을 하는 사람은 이것도 넓이로 구할 수 있어. 넓이로. 얘도. 근데 이배각 공식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이배각 공식이 뭔데요? 나도 몰라. 왜 얘기했나요? 재미 삼아. 포기했어요?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자,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놓는다 이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답을 내자 이렇게 간 거죠. 뭐 쉽잖아.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려면 이거 코사인 값을 알아야 되잖아. 이건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 과정이 있나? 그런데 풀이에?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고 다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푼다. 오케이.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선생한테 배운 사람은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이걸 알파, 이걸 베타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각의 이등분 길이 전체에서 수능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딱 이 한 장면밖에 없어. 이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생각. 이게 뭐야? 180도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인가도.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는 0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은 그 변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변형의 유형으로서 두 개. 하나는 분수식 계산, 또 하나는 가계 이등분선 구하기였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적어주면 알파 이거죠. 그래서 2 곱하기 8 곱하기 x분의 8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12의 제곱은 2 곱하기 10 곱하기 x 분의 10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15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좀 복잡하죠?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x제곱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x제곱에 대한 1차. 내가 널 왜 보는지 알지? 모르겠는데. 정신줄을 차려. 그래서 지금 마탱이가 한 40% 갔을 때 내가 봤는데 60%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는 거 이상하다. 이러면 안 돼.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 x제곱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x제곱을 구하고 양의 제곱근을 답으로 하세요. 알겠지? 이 풀이가 방금 본 풀이보다 뭔가 더 빠르다. 그건 아닌데 조금은 빠를 수 있어요. 조금. 왜냐면 이거 지금 분수식 계산이 아니야. 이게 각각이 분수식이었지만 무조건 얘는 약분되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하는데 조금 이제 이게 뭔가 꼬여진 상태에서 지금 요게 연관된 문제에서라면 더 크게 차이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자가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1번 푸세요. 그 문제 1번 푸세요. 1번. 방금 2번 풀었어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이거 문제 풀면 지금 똑같지. 문제가 차이가 날 게 아무것도 없지. 순서가 똑같잖아. 지금 오른하는 몸에 3대 2잖아. 문자를 놔야지. 3대니까 3x, 2x, 답은 5x. 뭐 이거 아니니? 그리고 뭐 했니? 하면 이거잖아. 또 알파, 베타.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는 0이다. 이거잖아. 그럼 코사인 알파는 이 뭐야? 2 곱하기 3 루트 6 곱하기 3x 맞나? 그럼 이거 좀 어렵네. 자, 9, 6이 54. 아이씨. 약간 당황했어. 더하기 9x 제곱 빼기 이거 얼마죠? 15의 제곱. 맞나? 코사인 알파가? 같다. 2. 그 다음에 3 루트 6. 2x. 분의. 저 미친년이. 자, 그래서 54. 플러스 4x 제곱. 빼기. 아, 알았다고. 우리 반에 오면 안 되는데 자꾸 오는 두 존재. 하나는 쟤, 또 하나는 그 아저씨. 같은 점은 두 존재의 같은 점은 오면 안 되는데 와서 끊는다 맥을 뭐 이런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보면 x 없어지고 뭐 들어온 3루트 6도 없어지고 x제곱에 대한 1차 방정식인 건 변함이 없잖아. 그러면 x제곱을 구해서 그 양의 제곱근의 5배를 답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그런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계산하는 게 좀 열심히 하는 거야. 1차 방정식 좀 힘들어? 1차 방정식 좀 힘드냐? 내가 말로만 하니까 좀 그래서 그냥 직접 해보겠어요. 진짜 안 되는 건가? 이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정신병자가. 0이다. 더하기는 0이다. x에 대한 1차 방식은 똑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해 주지. 아까 전에 얘기해 주지. 자, 아무튼 너는 몰랐지? 알고 있었어?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가 알고 있었는데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아이씨.
자, 아무튼 내가 직접 선수 해보도록 하겠어. 자신 없는데 이 3하고 2라서 이게 꼽혀줘야 되고 좀 힘든. 네가 하면 되겠어요. 자, 야 이거 한번 계산해봐. 이 답이 나오는지.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 너희들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내 3하고 2의 장벽에 가르쳐서 내가 더 이퀄이라고 놓은 거 그런 자신감이 상실해갖고 지금 너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실제로 계산해봐. 아니 저런 문제는 무한 계산이나 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는 뭐 어떻게 잘 맞지? 계산 문제만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태죠. 그래서 맞나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 수학에서는 이런 게 중요해. 지금 사각형이잖아, 사각형. 사각형은 그러니까는 다각형은 보조선에 의해서 삼각형으로 쪼개는 게 아주 기본적인 방향이고, 이때 다각형에 대해서는 제1보조선이 대각선이야. 대각선.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혼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목소리 보라색이 이런데 씨발 이거 참. 아무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그럼 두 변과 사이가,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지. 누가 봐도 코사인 법칙이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해. 뭘 이용하는 거죠? 이거 좀 중요한데. 원 안에 사각형. 뭐 하는 거야? 씨. 이것도 귀찮아갖고. 이거 그리면 또 정사각형. 이거 뭐죠, 이거? 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180도다. 저기서 하는 아까 전에 그 역할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 찾아내는 거. 이게 120도다.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하겠지. 이 구하면 얼마니? 얼마니? 루트 19가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이 길이를 구하래.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될 게 뭐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따라서 당연히 지금 잘 들으세요. 사인 법칙을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에 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는 이거예요.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해서는 그치? 사인 법칙이 이거 외접원이잖아. 외접원. 외접원인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뭐야? 사인 법칙을 생각하는 거거든. 그리고 얘랑 마주보는 한 쌍이잖아. 이해 갔나?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마주보는 한 쌍이 뭐야? 이거죠. 그런데 이 각에 대한 정보, 즉 각의 크기 또는 각도에 대한 삼각비를 구할 수 있나?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더라도 힘들다. 이런 상황인 거지.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지금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거든. 이때 이것 좀 알아주세요. 이게 지금 사인 법칙이 안 되는 건 이렇게 돼. 알아둬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인 법칙으로 못 가고 있거든. 이유는 뭐냐면 두 변과 한 각이야. 두 변과 한 각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이각이 아니거든. 이렇게 되면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뭘 구하느냐 하면 변을 구해. 구하는 게 변이야. 그러면 이때는 뭐? 코사인 법칙이요. 패턴화 시켜서 알아주세요. 이거는 수능에도 나오는 장면이야.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는 장면이야. 두 변과 한 각인데 사이각이면 코사인 법칙이야.
근데 두 변과 한 각인데 사이각이 아니면 생긴 구조가 이렇게 이거거든. 그러면 마주보는 한 쌍. 이거 어떻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거에서 요 각을 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변이야. 그러면 그런 사인 법칙이 아니고 코사인 법칙이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구하는 게 각이면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뭐냐면 사인 법칙이야. 패턴 하시켜서 알아두세요.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 건 이거고 그래서 플레이가 끝났어. 이해 갔죠? 봐봐. 두 변과 각이야. 그러면 마주보는 한 쌍이거든. 그럼 마주보는 한 쌍이라면 지금 뭐가 구하는 대상이 되는 게 적당해? 각이거든. 각. 지금 이해 갔죠? 그런데 변이야. 이럴 경우는 패턴적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간다.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가면 그게 뭐니? 하면 이거거든. 코사인 법칙의 대수적 의미는 뭐라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어요. 한 문자를 놓으면 그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고 요 대수적 의미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야. 오케이? 저거를 네가 적으세요. 두 변과 한 각인데 사이각이 아닐 경우 변을 구할 땐 코사인 법칙. 그걸 적으세요, 네가. 알겠죠? 오케이. 요거고 나머지 한 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한 페이지 넘기세요. 정석. 아니요. 덮어. 정석 덮어. 정석을 덮으세요. 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만 보겠어요. 정석에 있는 문제고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거든. 이게 이제 이것의 예제예요. 2차 코사인 법칙의 대수 의미는 2차 방정식이고 이런 2차 방정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두 유형이 하나는 두 변과 사이각이 아닌 각이 주어졌을 때 변을 구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두 변이 종속 관계에 있을 때. 종속 관계란 연관성이 있다. 즉 뭐가 아니야? 독립 관계가 아니다. 이거거든. 이거 보면 지금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주어져 있고 1, 2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게 접는다니까 선대칭이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이게 60도. 정삼각형 조건 중에서 이건 좀 희귀하게 1대 2대 루트 3도 아니고 사심일치 이런 것도 아니고 세 변과 세 내각이 같다. 지금 이걸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여기가 60도다. 왜? 대칭 이동은 합동 이동. 합동이니까.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접는 선 자체가 보조선인 셈이고 그 다음에 이 접는 선이 뭐야? 수직 이등분선이다. 뭐 그런 거지. 이 문제에서는 수직 이등분선이 또 사용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이를 구하라. 지금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인 법칙을 사용하거나 코사인 법칙이잖아. 이 다룬 상.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이 마주보는 한 쌍에 대해서 이 각 그리고 이 변 또는 이 각 또는 이 변인데 이 각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를 이렇게 놓고 얘를 구할 수 있다라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답을 낼 것이다. 지금 이거지. 그런데 얘가 x면 뭐가 x야? 얘가 x다 이거죠. 왜? 선대칭이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x면 이게 뭐야? 3-x다. 이 변의 길이가 3이니까. 이 변의 길이가 왜 3인가요? 1 더하기 2는 3이다. 시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두 변이 종속관계다. 지금 얘랑 얘는 종속관계다.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라는 뜻이야.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요. 이게 몇 도니? 이게 60도거든.
정삼각형 조건에 의해서 이게 60도거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 x제곱 이퀄 이것의 제곱 더하기 이것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코사인 60도를 하면 그게 뭐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종속관계란 말은 이게 뭘 의미하니 수학적으로. 두 변의 종속관계면 두 변에 대해서 각각 문자를 설정할 필요 없이 한 문자로 가능하다. 두 변인데 뭐?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다. 한 문자니까 식이 하나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요?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식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두 근 중에 뭐가 다 범위를 해야지. 치환하면 범위라니까. 범위가 뭐야?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해 갔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게 y면 이게 y고 따라서 이건 3-y다. 여기 60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와 y를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구한다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까지 정리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실전적인 부분 위주로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였어요. 특히 지금 이거 같은 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적었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조금 압축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생각해야 될 것들을 조금 이제 자주구리한 거 남았어요. 그걸 해주면 완성이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